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의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고요.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주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쓰는 건데 앞에 쓰니까. 두 분의 이제 이전말이. 어쨌든 대구의 발전을 두 분이 도모한다는 걸 저희가 아침에 광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부터 조금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기관장들 11월 초까지 사표 빨리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뭐 지역민들로서는 득이 되는 걸까요? 총선 출마하려면 사실 늦었죠. 뭐 지역 민심 얻으려면은 벌써 나오셔가지고 뭐 현수막도 걸고 뭐 또 인사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이라도 또 빨리 사퇴를,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은 빨리 사퇴하고 그래야 또 시정 공백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법상으로 90일 전 사직이잖아요. 좀 너무 90일 전 사직인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저도 다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인데 도건우 태권도파크 원장, 중남구 예상된다대요. 이상길 대구 엑스코 사장, 북구갑이나 북구을, 정순천 행복진흥사회 서비스 원장, 수성구을 그렇죠. 이렇게 되던데요. 근데 이분들이 고민이 깊어요. 왜냐하면 다 홍준표계라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10개월 당헌 정지까지 됐는데 용산하고 또 거리가 좀 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의 고민의 핵심이 있는 거죠. 이 홍준표라고 하면 공천을 잘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심각할 거 아니에요. 한데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되고 있는 분들이니까 별 존재감 없는 기존 의원들이나 용산 낙하산 무대보다는 낫지 않을까. 나 이분들 내 응원합니다. 지역민들이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이 홍 시장의 좀 입김이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건 뭐 방금 강민구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많이 위축된 상태죠. 근데 그래서 아마 이분들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말씀대로 지역민의 민심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내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죠. 출마 결심이 섰으면은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서서 열심히 뛰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고민도 좀 깊어지지 않을까. 정혜용 우리 부시장님 또 권영진 시장계라서 그래도 이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수성구 갑으로도 좀 와주세요. 수성구 갑으로도.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을 또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대구시와 구미시의 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자, 폐수 우방류 시스템을 이제 다시 들고 나오면서 다시금 갈등이 또 커지는 모양새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뭐 구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그간에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이제 합의를 깨고 강수를 두는 바람에 모양새죠. 아마 그동안 정말 우린들 대구 시인들 그동안의 구미의 행태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임 우리 권영희 시장이나 저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꾹꾹 참고 취소원 이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참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걸 또 구미 시장이 먼저 깨고 또 대구 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또 맞받아쳐서 이렇게 깨버렸죠. 그런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되고 뭐 안동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단체장들끼리 똘똘 대구 경북이 뭉쳐도 지금 발전할까 말까 하는데 이 두 분 자존심 좀 내세우시지 마시고 이제 좀 화해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도민을 위해서 이 좀 화해하고 잘 해결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네. 취수원 문제가 잘 됐냐 이 문제 하나하고 대구시하고 기타 구미시라든지 최근에는 또 공항 문제로 의성군하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 이 두 가지인데 취수원은 당연히 지난 30년간 해결을 못했던 것을 작년에 김부겸 총리, 환경부 장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구미시장이 30년 만에 합의해가지고 해평으로 결정했는 거를 홍준표 시장이 뒤집는 데 대해서 벌써 새로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구미시하고 뭐 공익 유발업체 전혀 입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문제 또한 여기 계속 연장선상이에요. 의성군도 최근에 그 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군하고 원래 얘기한 거대로 안 한다니까. 의성 군민들이 반발해서 대구시장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 자체가 홍준표 시장의 지난 1년 한 넘었는 1년 반간의 일방적 행정이에요. 내 말을 따라라. 안 따르면은 내하고 척져가지고 나는 공격한다. 이런 식의 계속 행정인데 이분이 3년 뒤에 대구에 있을 거냐? 없잖아요. 자기 떠나간다고 공언했어요. 그래서 대구시장이면 대구시장답게 좀 중앙에 기웃기웃 하지 말고 대구시장이면 전념하고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기 위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의성 부분은 사실 제가 뭐 그때 정무특보로 있을 때 네.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경제부시장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챙겨왔던 네.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화물 터미널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이제 물류 단지 합의문에요. 예, 합의문에. 그래서 네. 민간 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터미널, 민간 터미널하고 이제 화물 터미널이 이 포괄적으로 어디에 수용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에 의성이 혼자서는 이제 유치를 못하니까 군위랑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대승적으로 의성 쪽에서는 이제 공항만 의성군위공항으로 위치가 정해지면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주민투표까지 갔던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내재적인 문제는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의성분들의 또 논란의 요지는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만 가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합의보다 갈등 국면으로 가는 예.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은 이 부분은 의성 주민들도 좀 더 차분하게 대승적 차원에서 공항이 사실 대구 사람들은 그쪽까지 가는 걸 오히려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분들도 참고 또 의성군이 또 대구 경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너무 강공 드라이버만 걸고 있는 홍준표 시장님도 좀 더 톤다운 하셔서 대구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어야 된다. 뭐 옛날 누구는 뭐 성질 없습니까? 성격 없어서 이렇게 꼭 참고 이렇게 하나하나 합의를 1년 2년 끌어오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체장들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네. 정책이 휙휙 바뀌가겠다는 뭐 취선 이전도 마찬가지고 네. 공항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북 간에 이제 약간 강대강행이 1년 반 동안 계속 이어지고 온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그 정혜영 부시장님은 나는 홍준표계가 아니다 이걸 선언하잖아요 지금. 그럼 유리해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내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 엄청납니다. 22.64%.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바로미터잖아요. 양당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네. 이제 멀쩡하게 당선돼 있던 강서구청장을 네. 진짜 뭐 야당 계속 하던 그 야당이 당선되던 데서 모처럼 만에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는데 이걸 뭐 1년도 안 돼 가지고 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되돌려 놓는 바로잡는 선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우리 지도부가 나가서 국민의힘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지층들이 많이 이제 사전 투표에 잘 안 나가셨는데 이번엔 좀 많이 나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민주당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또 이걸 이겨야 된다는 사활을 걸고 하니까 양당이 아마 첨예하게 맞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아마 내일 모레 나오지만 내일 나오죠. 그래서 한번 저희들 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분 말씀은 틀렸어요. 강서구청장은 판결에 의해서 징역형이 확정이 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그 3개월 만에 대통령이 사면하고 또다시 재공천 줘서 이 선거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이 39억에서 40억 든다는데 그 책임자가 또다시 공천대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응징하려고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하지만 평일에 하는 선거라서 이게 40% 넘어서 50%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많이 하여튼 투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거가 중요해요. 1년 반 지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중간평가하고 또 7개월 남은 총선 그 눈앞에 있는 선거라서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국민의힘 대구지방의원도 며칠간 가가지고 숙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했는데 어제는 또 우리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퇴원하시면서 유세 현장까지 갔잖아, 그죠? 이거의 몇 프로 차이 지금 대부분은 이기는 걸로 나와요, 민주당이. 그런데 몇 프로 차이에 이기냐에 따라서 지금 두 자리 숫자가 나오면은 지금 우리 정영 부시장님이 모시고 있는 당 대표까지 날아갈 정도로 심각한 선거인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기긴 이기는데 몇 %, 차이로 이기냐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기긴 이기는데 몇 프로 차이로 이기느냐 이게 관심사예요 지금. 대체로 이제 강서 지역이 좀 강세가 있죠. 야권의 강세가 있지만 이번에는 저는 다를 거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몇 프로 지는 걸로 나오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승계를 잡는다면 총선까지 그 분위기 끌고 간다? 이제 민주당도 당 지도부에 대한 이제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위상이 흔들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이준석 전 당대표도 18%라고 정확히 찍어가지고 퍼센트지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 되면 두 자리 되면 김기현 당대표 두 자릿수 차이로 이제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면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겁니다. 총선을 이끌 사람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고 봐야죠. 저는 진짜 당을 흔드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준석 저 대표 전 대표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 보니까 차라리 저기 영입해 가시죠. 자, 이재명 대표가 좀 위험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선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의 3선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이제 험지 출마에 불을 당기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영남권 의원들에게도 자극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 의원님들 의석 분포를 보면 거의 영남권 또 뭐 강원도가 조금 많이 지난번 선전을 하셔가지고 여의도에 배석을 보면 좀 의석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선거 때 121석 중에서 우리가 16석이 당선이 됐었어요. 당시에. 지금 현재 19석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산에 중진 3선 의원이 자기 해운대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에 가서 한번 총대를 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하태경 의원의 어떤 그런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중을 하고 또 뭐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용기 있는 행보다.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금 대구에 국회의원들이 뜨거 하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3선 이상 의원들은 한 3분 정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큰일 났다. 나 어디로 가지? 라고 고민은 최소한 화두는 던져줬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대구에 여러 다선 의원들이 있지만 사실 참 존재감이 미약하고 초선 의원님들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지 대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용산 특수부대 낙하산 부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막 끝내 자리 안 뺏기려고 하는 이런
좀 비참한 모습 안 보여주고 대선 결단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 가는데 강남 3구 가면 또 안 돼요.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강동구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서울 강남 3구는 어려운데 자기는 강남에 서초구 가겠다라고 아예 선언했는데 이런 좀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험지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임명이 됐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나가버렸어요. 청문회장을. 이 뭐 임명이 어떻게 될까요? 글쎄 나가버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그만두라. 사퇴 의향이 없느냐 이런 파행 속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끌고 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끌고 나갔다. 끌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이 여야가 합의하에서 좀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국회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행랑 유행어가 돌고 있어요. 어떻게 장관 후보가 청문회 나왔다가 회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나간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요즘 와서 그러잖아요. 회의로 돌아오라 김행. 근데도 이거를 이 임명 강행 기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산에 좀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차피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속에서 좀 더 제대로 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제 임명 강행이 될지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